젊은 청년. 네. 네. 청년 경매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청년 경매라고 하는 경매 모임을 운영하고 있는 완베스트라고 하고요. 네. 저는 90년대생 경매 투자자이고, 우와. 경매를 시작한 지는 한 이제 6년 차 정도 되었습니다. 야, 네. 그럼 엄청 빨리 시작하셨네요? 거의 2019년도부터 공부는 시작을 했었고요. 네. 네, 첫 투자를 했던 거는 2020년도에. 저는 현재 직장인 경매 투자자입니다. 이게 이제 경기 수원 영통구에 있는 메탄동. 네, 메탄동에 있는, 메탄동 하면 이제 대부분의 분들이 다 아실 거예요. 이런 아파트가 경매로 나왔고, 권리상으로는 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권리상 문제가 없다는 건 이제 법적으로 뭔가 이 물건을 낙찰받았을 때 낙찰자가 추가로 떠나야 할 돈이 있다던가 뭐 이런 게 전혀 없어요. 이거는 누가 낙찰을 받더라도 그냥 내가 낙찰자가 추가로 떠날 돈이 없이 내가 원하는 금액에 입찰을 해서 낙찰을 받을 수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57명이나 들어와서 2억 5,200만 원 정도에 받아가는데, 실제로 이 아파트에 현재 그냥 매물 나와 있는 게 한 2억 5천대 정도 됩니다. 그냥 네. 시세에 가져갔네요? 시세에 가져가거나 뭐 거의 뭐 500만 원 싸게 낙찰 받아가거나. 네. 그죠? 근데 네. 명도하고 어쩌고 하면. 그쵸. 명도하는 비용 들어가고, 뭐 내부 인테리어 어떻게 되어 있는지도 모르고. 네. 뭐 인테리어 더 해야 되면 사실상 이 금액에 받는 게 손해일 수도 있는 거고요. 네. 근데 놀라운 거는 여기에 57명이 몰린다는 거예요. 누구나 선호하는 네. 아파트. 네. 누구나 그쵸. 선호하는 동네. 그죠. 그리고 누구나 아는 지역. 그리고 누구나 낙찰 받아도 권리상으로 문제가 없다는 거를 누구나 알 수 있는 물건. 되게 안타까운 게 이런 물건들에만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요. 대부분의 이제 결과를 보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이제 경매를 공부를 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런 거를 10번, 20번 들어가면은 한 번은 낙찰을 받을 수 있을 테니. 그러니까 확률로 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까 로또를 사거나 청약을 하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언젠가는 될 수 있겠죠. 청약을 넣는 것도 언젠간 되겠죠. 근데 모두가 동일한 확률로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서 그냥 내가 그 중에 한 명이 되기를 바라는 그런 거라고 한다면 이것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물건들만 계속 들어가면은 뭐 57명이 들어왔으니 뭐 50번, 60번 넣다 보면은 한 번은 받을 수는 있겠죠. 근데 받더라도 수익이 거의 없거나 크지 않다. 그래서 이렇게 경매를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조금 안타까운 생각이 들고, 이 물건은 제가 낙찰받은 사례인데 네. 경기 안산시 상록구에 있는 아파트입니다. 평수가 좀 커요. 대형 평수이기도 하고. 40평? 네. 그래서 40평형 아파트인데, 일단 안산이고 40평형의 이제 대형 아파트다 보니 조금 입찰을 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적어요. 안산 40평?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안산 40평? 안산 40평을 받아서 누가 살지? 안산에 뭐 외국인들만 살지 않나? 뭐 40평형 아파트를 내가 받아가지고 누가 이걸 사줄까? 이렇게 막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고. 그러다 보니 입찰이 지금 3명 들어왔어요. 저 빼고 2명 들어왔는데, 저는 사실 이 나머지 2명도 누군지 알아요. 왜요? 제가 이 집을 가봤거든요. 이 집을 가봐서 여기 임차인분이 살고 계셨어요. 여기 대학역 있는 임차인이라고 빨갛게 나오는데, 이 전세로 살고 계셨던 분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분을 만났어요. 네. 그래서 이 집을 찾아갔던 이유는 어차피 이 대학역에 있는 임차인분은 본인의 보증금을 다 받아가요. 혹시 이 집의 내부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면 좋잖아요. 그래서 이 집을 문을 두들겨서 퇴근하고 여기 가서 내부 좀 인테리어 확인을 하고 싶다라고 했는데 이분이 보여주지는 않으셨어요. 이유가 뭐였냐면 본인이 입찰을 할 거다. 그러니까 본인도 입찰을 할 거니 굳이 저한테 이 내부가 인테리어 얼마나 돼 있고 잘 돼 있고 이런 거를 보여주고 싶진 않겠죠. 그래서 이분도 입찰을 하는구나. 그리고 그분이 또 말씀하시기를 여기 채권자 중에 한 명도 이 물건에 관심이 있다고 하더라. 여기 입찰을 할 것 같더라. 이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그럼 결론적으로 3명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딱 그 3명이 들어온 거예요. 아는 사람 3명. 네. 저 그리고 여기 살고 있는 임차인, 여기 채권자. 법원에서 만나신 거예요? 아니면 대리 입찰하신 거예요? 그냥 대리 입찰로 했습니다. 네. 같이 만났으면 재밌었겠다. 만났으면 재밌었겠죠. 네. 그래서 그 아주머니랑 이제 얘기를 하고 왔었는데, 근데 그 두 분들도 엄청 저렴하게, 제가 3억 5천을 썼는데 2등이 3억 3,600이죠. 네. 2천만 원을 싸게 입찰을 한 거죠. 거의 한 번 유찰된 금액에서 최저가 수준으로 입찰을 한 건데, 뭐 둘 다 폐차를 해서 제가 낙찰을 받게 된 거고, 잔금을 1월에 잔금 납부를 하고 계약서는 2월에 계약서를 썼습니다. 네, 그래서 4월 25일이니까 이제 얼마 안 남았죠. 4월 25일 날 잔금을 받기로 했고 4억 1,500에 계약을 했습니다. 시세는 얼마입니까? 시세는 뭐 매물로 나와 있는 건 4억 5천짜리도 있었고, 뭐 보통 한 4억 한 2, 3천 정도? 그러네. 네. 2, 3천 정도 됐겠다. 네, 2, 3천 정도 시세인데, 지금은 이제 단기 매매가 좀 가능한 시장이거든요. 비조정 지역에 있어서는 매매 사업자라는 사업자를 내면은
단기 매도를 하더라도 양도세라는 개념이 없어요. 사실 매매사업자는 종합소득세라는 종소세를 내게 되고 세율 구간이 굉장히 낮습니다. 예, 뭐 한 20%에서 많아야 30% 정도. 예, 그러니까 이제 단기 매도를 하게 된 거고 3억 5천에 받아서 4억 1,500에 팔면은 뭐 세전으로만 봐도 6천만 원 정도고 세금을 다 떼고서라도 3천만 원 정도의 수익이 나는 물건이었죠. 네. 아주 훌륭한. 그쵸. 한 3, 4개월 만에 예, 뭐 웬만한 직장인 연봉만큼의 수익을 낼 수 있는 한 달에 예. 근 1,000만 원 이상. 그쵸. 한 달에 1,000만 원. 본 거죠. 그쵸. 이렇게만 계속 할 수 있다고 한다면 한 달에 1,000만 원 정도는 받을 수 있는 거고 여기서 이제 결국 포인트는 이 아까 물건과 이 물건의 차이점을 봐야 된다는 거죠. 메탄돈과. 네, 그죠. 메탄돈 57명이 들어와서 500만 원을 벌 거냐. 안산에 있는 대형 평수 아파트를 3명이 들어가서 높은 확률로 6천만 원을 벌 거냐. 그런 정도의 차이를 봤을 때 앞에 거 같은 거는 사실 하면 안 되는 거고 이런 물건을 해야 되고 어떻게 하면 이런 물건을 받을지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건데 대부분의 분들이 경매라고 하면은 일단 편견을 갖고 계신 것도 많고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냥 경매는 운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운인적인 요소도 당연히 존재는 하죠. 네, 경매이기 때문에. 근데 뭐 90%가 운이 아니거든요. 네, 뭐 경매가 20명, 30명 들어와서 그 중에 내가 한 명이 되기를 바라는 그런 게 아닌데 대부분 그렇게 많이 생각을 하시고 그러면 실력도 사실 늘지 않아요. 네, 그냥 운이라고만 생각을 하니까 그냥 이건 내가 못해서 폐차를 한 게 아니라 이번에 운이 안 좋았던 거다. 그럼 운이 안 좋게 20번, 30번을 할 거냐 이거죠. 네, 그렇게 하면 결국 지쳐서 경매를 떠나게 돼요. 그런 분들을 저는 많이 봤고 이제 5년, 6년 하다 보니 네. 그래서 저는 늘 항상 고민을 하는 게 어떻게 하면은 경쟁이 적은 물건을 찾아서 내가 들어갈까. 예, 이 고민을 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씁니다. 예, 물건을 찾는 것보다도. 그게 왜냐면 수익의 포인트가 되거든요. 요거는 이제 저희 수업을 들으신 수강생분의 사례인데 파주입니다. 파주. 네, 파주 동패동이라는 곳이고 일단 저는 또 한 가지 또 말씀드리면 아까 같은 경기 남부에 있는 아파트 있잖아요. 뭐 수원, 안양, 뭐 성남 이런 데는 뭐 특수한 이유가 있거나 이런 게 아니면은 잘 입찰을 안 해요. 왜 그러냐면 입찰자가 일단 많습니다. 수원이 인구가 막 120만이 넘어가고 그러니까 누구나 그 물건을 알고 수익 갖고 싶어하는 아파트이기 때문에 오히려 조금 역발상으로 경기 남부 쪽보다는 경기 북부 쪽에 있는 아파트들을 많이 들어가기도 합니다. 파주. 네. 뭐 이런데. 파주 하면은 사실 엄청 이제 인식상으로 거의 뭐 북한과 붙어 있다는 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여기는 뭐 별거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많은데 어쨌든 우리가 단기 매도를 할 거라고 한다면 사실 그냥 금액만 보면 되는 거거든요. 내가 수익만 내면 사실 되는 거잖아요. 뭐 실거주 하려는 아파트를 구하는 거면은 말이 달라지겠지만 내가 낙찰 받은 금액보다 더 비싸게 팔아서 수익을 낼 수만 있으면 경쟁이 더 적은 거를 들어가는 게 맞기 때문에 이 물건을 제가 실제 추천을 해드려서 입찰을 해서 낙찰을 받으신 거고 이야. 보면은 여기 위치가 이제 GTX A 파주 운정역이 생겼잖아요. 네. 거기에서도 너무 가깝진 않아요. 한 마을버스 타고 한 10분, 15분 정도 그야말로 거리? 애매한. 이것도 반대로 GTX에서 너무 가까운 아파트다. 그러면 입찰 잘 안 들어갑니다. 네, 그렇겠죠. 네. 왜냐면 누구나 좋은 걸 또 다 아니까. 네. 그래서 들어갔던 거이기도 하고 여기도 보면 대형 평수죠. 그리고 한 번 유찰이 돼서 3억 3천에 입찰을 했고 입찰자 4명 들어왔습니다. 네. 괜찮네. 네, 일단 아파트인데 10명이 안 들었으면 그렇죠. 괜찮은 거예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이제 3억 3천에 받아서 2등이 3억 2,500이었으니까 이거는 2등보다 한 500만 원 딱 비싸게 받았으니까 되게 잘 적절한. 네, 적절하게 잘 받은 케이스고 네, 이것도 명도하고 인테리어도 거의 안 하고 바로 매도가 된 케이스예요. 네, 잔금은 6월인데 지금 잔금 치르고 얼마 만에 매도한 거예요? 납부를 지금 3월 7일 날 잔금 납부를 하고 계약서를 언제 쓴 거지? 계약서가 뭐 한 4월? 네, 쯤에 썼을 겁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잔금을 계약할 때 한 2-3달 정도 잡으니까 따끈따끈한 사례네요. 네, 엄청 따끈따끈. 아직 잔금 치르지도 않았어요. 잔금 전입니다. 여기는 시세가 한 실거래가 4억에 있었어요. 근데 이제 3억 9천 내는 거죠. 빨리 하려고. 네, 빨리 매도를 하려고. 그래서 3억 8천 7백, 뭐 300만 원 또 이제 깎은 것 같아. 300 그죠? 깎은 것 같아.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300만 원 깎아서 1000 내렸는데 네. 300 깎은 거야. 네, 300 깎아서 이제 계약을 한 그런 케이스고 여기서 이제 또 한 가지의 팁을 말씀드리면 이 매매 사업자를 요즘 하는 분들이 많아요. 요즘 그래도 유명해져가지고 네. 서울에 서울에 이제 강남 3구랑 용산 빼고는 다 비조정 지역이기 때문에 아직도 이런 곳들 위주로는 단기로 매매 사업자를 통해서 양도세를 굉장히 절세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 이제 단기 매도를 하려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잘 안 하는 게 뭐냐면 이런 대형 평수를 잘 안 들어갑니다. 이유가 뭐냐면
이 전용 면적 8호가 넘어가면은 매매 사업자로 매도를 할 때 네. 부가세를 내야 돼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부가세를 내야 하기 때문에 안 하는 선택을 한다는 거죠. 대부분의 경매 투자자분들. 근데 부가세를 내면은 부가세가 얼마인지 계산해보면 되거든요. 부가세를 계산해보고 그 금액만큼 낮춰서 입찰을 하면 되잖아요. 예를 들어 부가세를 1,000만 원을 낸다. 그럼 내가 이 물건을 3억 4천에 입찰을 하려고 했으면 부가세 1,000만 원 내야 하니까 3억 3천에 받으면 사실 수익은 똑같은 거예요. 그런 정도의 노력을 사실 안 한다는 거죠. 그거 한 번만 계산만 해보면 되는 건데 물론 살짝 복잡할 수는 있어요. 그렇긴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의 입찰자가 4명 정도밖에 들어오지 않는다. 이게 아마 이제 8호가 안 됐으면은 전용 84 30평대 아파트거나 59 20평대 아파트였으면은 4명이 들어오지 않았을 겁니다. 10명, 20명 들어왔을 거예요. 근데 어차피 우리는 수익만 내는 게 목적이라고 한다면 경쟁 더 적은 거 들어가서 부가세 내가 한 1,000만 원 내더라도 한 1,000만 원 정도 나올 거거든요. 1,000만 원 내더라도 바로 받아서 뭐 한 달, 2달 만에 계약해가지고 매도할 수 있으면은 그게 훨씬 더 수익 측면에서는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물건들도 되게 적은 경쟁을 통해서 매도를 할 수 있다. 이 지산동은 그 사실 뭐 평택의 고덕 신도시 뭐 이런 쪽은 또 아니고. 네. 근데 그쪽도 사실은 요즘에 분위기가 좀 안 좋긴 해요. 맞습니다. 평택이 요즘 막 분위기 안 좋은데 저는 사실 좀 반대로 생각을 하는 편인데 분위기가 안 좋다라고 하면은 일단 그 지역을 살펴봅니다. 분위기가 좋다고 하면은 오히려 좀 입찰 잘 안 하려고 하고 왜냐면 이게 다 사람 심리이기 때문에 여기 뭐 분위기 안 좋다 뭐 40%까지 뭐 폭락을 했다 이러면은 경매하는 분들도 다 입찰을 잘 안 하려고 합니다. 근데 뭐 일단 그렇게 가격이 하락을 했으면 사실 하락한 이유를 살펴봐야 되는 거고 그래서 그 하락한 사유가 원복이 될 수 있느냐 예, 뭐 그게 원복이 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릴 거냐 아니면 금방 이제 해결이 될 거냐 뭐 이런 부분들까지 살펴봐야 되는데 뭐 사실 대부분은 그런 정도의 노력을 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이런 물건들도 뭐 신도시 쪽에 있는 물건은 아니었지만 역시나 동일하게 대형 면적이죠. 여기는 한번 유찰돼서 2억 9,600이었는데 3억에 낙찰됐죠. 네, 근데 입찰자가 한 명입니다. 한 명이면 좀 쎄한데 한 명이면은 사실 맞아요. 둘 중에 하나예요. 정말 좋은 물건이거나 잘못 들어갔고. 네, 잘못 낙찰을 받은 거거나 쎄한 물건이거나. 근데 이거는 뭐 쎄한 물건은 아니니까 제가 소개를 하는 거겠죠. 네. 근데 일단 보면은 입찰자 한 명. 경쟁이 그냥 아예 없는. 이게 사실 저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물건 중에 하나인데 경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가격에 그냥 사오는 거. 이 물건은 3억에 받아서 지금 잔금 납부를 1월에 했죠. 올해 1월 달에 잔금 납부를 했고 네. 4월 4일 날 잔금을 받은 물건인데 4억 1,000만 원에 매도했습니다. 어유 따끈따끈한 물건이네. 네, 아주 이번 달에 매도를 한 어. 이번 달에 잔금을 받은 아주 따끈따끈한 물건인데 3억 100에 받았죠. 네. 3억 100에 받은 거를 4억 1,000에 팔았어요. 네. 네. 근데 아무런 경쟁이 없다. 이게 정말 엄청나게 큰 포인트죠. 물론 이 물건도 이제 대형 평수이기 때문에 부가세를 생각하면은 또 부가세가 한 1,000만 원대 정도 나왔을 건데 뭐 부가세 내더라도 이 수익이 1억의 수익을 낳을 수 있는 물건을 단독으로 받는다는 거는 쉽지 않거든요. 경매에서는. 네. 그래서 이런 물건들을 찾아서 꾸준히 입찰을 하다 보면은 이런 큰 수익을 낼 수가 있다는 거죠. 물론 이 물건은 뭐 운이 아예 안 따랐다라고 말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운도 다른 거고. 왜냐면 이 물건이 뭐 이렇게까지 저렴하게 낙찰을 받을 거라고는 아마 이분도 생각 못했을 거예요. 그랬는데 어쨌든 이렇게 입찰을 그냥 꾸준히 하다 보면은 이런 대형 평수는 경쟁이 적기 때문에 그냥 경쟁 없이 낙찰을 받아서 1억의 수익을 낼 수 있다. 네. 포인트는 그거네요. 보니까 안 좋은 분위기의 지역. 맞아요. 네. 완전 최상급지가 아닌. 맞습니다. 고덕 신도시가 아닌 지역의 네네. 메인 아파트 브랜드도 아니고. 맞아요. 그죠? 그다음에 네. 평수도? 네, 평수도 좀 매수세가 없는. 약간 다소 부담스러울 수 있는. 부담스러울 수 있는. 입찰을 해서 단독으로 받으신 거네요. 네, 맞습니다. 이게 또 이렇게 막 임장 다니시다 보면은 여기는 40평대를 사는 사람이 없다더라. 뭐 이런 얘기도 막 부동산 사장님들이 하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근데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극단적으로 40평대를 받아서 30평대보다 싸게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40평대 낙찰 금액을 여기도 30평대 아파트가 있을 거잖아요. 네. 30평대의 금액에 매도되는 금액으로 그냥 팔겠다라는 생각으로 입찰을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아무리 여기는 대형 평수의 수요가 없다 그래도 30평대 아파트랑 40평대 아파트 가격이 똑같으면은 40평대를 사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보수적으로 생각을 하더라도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물건이 된다는 거죠.